하실 때도 유리병은 절대 안 쓰시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유리병을 했을 경우에는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트병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페트병이 발효가 돼서 팽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병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면은. 그리고 일회용 페트병을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걔는 일회용이에요. 뭐 10번, 20번 발효하는 게 아니라 최소 3번 이상은 그 페트병 쓰시면 안 됩니다.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팽창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효용 만드실 때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당면? 네. 설탕을 안 하시고 설탕을 당면 두 가지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수험대용 좀 물어볼게요. 제가 알아야 맞춰드리죠. 그렇죠? 그날 처음에 배우셨을 때 EM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미생물. 미생물은 미생물인데 유용한 미생물. 늘 약자로 저희가 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균들이 어떤 균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강합성. 네, 강합성 유산균. 유산균, 효모. 세 개만 기억하면 괜찮으세요? 아니요, 4가지. 네 가지요? 또 뭐 있어요? 방성균, 사성균, 사상균, 고초균. 그 정도로 실제로 이 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미생물 학적으로 전공한 사람을 아닌 이상은 10개 이상은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나쁜 균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균이라는 걸 무조건 나쁜 거라 얘기를 하고 세균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 나쁜 애들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적인 애들을 갖고 있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으셨죠?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해바라기 균. 해바라기가 햇빛을 쫓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성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1등과 꼴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 얘는 누군가 이끌어주면 잘 가죠. 대신에 나쁜 애가 끼면 나쁜 애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은 애들 쪽으로 쭉 몰아서 그 반 자체를 우등생 반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잘못 알려진 게 이 EM을 살충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로 세균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나쁜 세균들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굳이 얘를 살충제다. 어떤 경우는 쌀뜨물 세제라고도 알고 계시면서 EM이라는 걸 싹 빼고 쌀뜨물만 가지고 EM을 발효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가 EM을 쓰다가 보면은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하고 일회성 교육 굉장히 많거든요. 강사가 되신다고 하셨죠. 근데 강사가 되셔서 가실 경우에는 거의 일회성 교육이라고 해요. 일회성. 그러면은 가서 얘기하실 기회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실제로 그분들을 한 번 보고 안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도 한 번 보고 끝이고 말하는 사람도 한 번 보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96년도에 얘가 처음 EM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는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생활하면서 그냥 나가도 상관없고 뭐 그게 나가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 2000년대에 딱 들어오면서 웰빙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죠. 친환경이다 이런 거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 96년도에 들어와서 그 와중에도 아름아름 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랫지방 시작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양주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곳은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수원. 아니야. 그쪽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남양주, 구리 쪽, 덕수하고 구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EM이라는 게 만능은 아니에요. 얘만 갖고 해서 무조건 얘를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집안의 공기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 먼저죠. 그리고 나서 보조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만약 강사로 나와 활동하신다고 얘기하시면은 가장 좋은 거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 효과를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EM 강사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은 대로만 가서 그대로 푸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써보지는 않고. 왜냐면 그 기회가 왜냐면은 이렇게 앞에 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쓰다가 지쳐요.
마음대로 쓰다가 지치고 또 급하게 또 만약에 나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준비된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자료 갖고만 하다 보니까 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설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써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되고 나서 강사 활동을 가능한 부분이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보면 환경이라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는 국어에도 환경이 연결되어 있고 수학에도 환경이 연결되어 있고 다 모든 값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이라고 부분 따로 이렇게 치진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 생활에 밀접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꼭 EM만이 아니고 이 기후변화와 EM을 연결해서 물과 EM을 연결해서 뭐 흙과 EM을 연결해서 약간의 분야를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가서 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듣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강사가 되신다고 그러시면 나중에 조금은 본인이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많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당비 이렇게 해서 EM 발효를 만드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효액이 만들어지게 나오죠. 발효액이라고 아예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EM을 발효할 때 보면은 매번 틀려요. 발효 상태가. 그러니까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데 물의 농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쌀뜨물을 꼭 쓰시라고 그러던가 김선 선생님이요? 쌀뜨물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쌀뜨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쌀뜨물이 아니어도 되는데 문제는 쌀뜨물의 농도에 따라서 발효 상태가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그리고 들어가는 EM의 용량, 당밀의 용량, 혹시 당밀이 아니고 설탕을 썼을 때 그걸 대체했을 때 그 발효된 상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그거 있죠.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굳이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곡을 하시게 되면 쌀뜨물이 농도가 짙어. 그리고 그때 앙금도 생기죠. 지금 저기 대신에 쌀뜨물을 안 썼고 맹물을 썼을 때는 깨끗하죠. 투명도도 높고. 당밀을 썼을 때는 진하고, 당밀을 안 쓰고 설탕을 썼을 때는 조금 연하고. 그거를 어느 용도에 따라 쓸 건지에 따라서 약간의 발효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발효 과정이에요. 발효 상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있는 발효액을 물만 타서 희석해서 쓰게끔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발효액을 안 팔았어요. 원액하고 당밀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텃밭이 있어요. 공동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서 그 동료당에 계신 분들이 노시고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유권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EM을 보급을 해줄 테니까 EM을 무조건 대줄 테니까 EM을 만들 텃밭을 한번 바꿔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발효하시더니 귀찮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 풀리는 거 맨날 누르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 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만들라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M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을 때는 이 교육을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실제로 느끼시고 본인 통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백설탕, 흑설탕, 당밀, 막 얘기는 들으셨죠?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자, 하얀 막이 뜨면 저희가 바로 그걸로 보고 써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끔가다 쌀뜨물이 상해요. 그러면 열었을 때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변기라든지 가스페인 걸어주시면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환경 정화가 되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합성세제를 1년에 소주컵으로 한 컵 정도 먹는다고 1년에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합성세제를 얘기할 때는 비누를 뺍니다. 비누를 뺍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프로그램에 EM 비누가 들어가고 천연 비누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합성세제 중에서 거품이 나는 것들을 지금 딱 없애버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모여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사는 동네가 지저분한 게 싫어요. 혐오시설이 있으면 싫어요. 그때 그 부분을
서울대 아래지방자리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고 경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생활하수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생활하수의 기본이 합성세제가 너무 많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물이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여름철 같은 데 보면은 TV 광고에 거품이 막 뽀글뽀글이는 광고 같은 거 보기 싫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공장 패스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거 생활 하수입니다. 하수구가 지금 많이 누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집에서는 안 나간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천이 본다 이럴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합성세제 중에서 저희가 이런 걸 아시면 될까요? 엄마가 스스로 먹이는 세제 뭐가 있을까요? 엄마들이 스스로 먹이는 세제 주방세제 그렇죠. 또 세탁세제 샴푸, 린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제일 많이 먹는 세제가 치약입니다. 치약도 저희가 합성세제죠.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성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먹은 만큼 나오면 상관이 없죠. 대신에 축적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EMV 기능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서 효과가 완전히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누적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써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합성세제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아토피들이 많이 없어져요. 심한 아이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네? 3학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씻기 시작해요. 이제 엄마 손께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깨끗하게 씻기고 아이들은 대충 씻기고 차이가 그럽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를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의 면역력을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거품만 나는 합성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뿌리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일일이 딱 들어보면은 우리 모기약 아시죠? 모기약. 그 모기약을 딱 한번 어떻게 뿌리세요? 집에서 모기약? 딱 뿌리고 눈 닫고 나가세요? 자, 그러면은 닫고 나가신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 닦으세요? 안 닦으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모기약의 예를 따지면 거기에 가스와 살충제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방바닥 누가 만지면 가장 손을 많이 씻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으로 인한 오염이 굉장히 많지 않은데 그냥 짚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고 뭐 집어먹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기약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유해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세집 증후군도 아시죠? 그것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랑 관련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EM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만약에 육교가 있다. 옛날 육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 육교는요. 육교를 만든 다음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또 뭐죠? 미끄러지게 한 거? 방수 그거 또 해요. 그 이유가 실제로 그게 세잖아요. 쇠가 자꾸 비를 맞게 되는데 산성도가 심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녹이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쇠를 가공할 때 아예 EM이라는 미생물을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부분, 모든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하수 중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린 물이 가는 곳이 하수 중과 처리장이잖아요. 하수 처리장인데 실제로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물과 건더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건더기를 우리가 슬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다 약품 처리를 해서 얘를 처리하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물도 사실은 다시 정화를 해서 다시 강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버린 물 다시 강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은 못 버리니까 보통 한 2급수 정도의 농도를 맞춰서 다시 강으로 방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슬러지라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처리를 안 하고 미생물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해서 얘를 자원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폐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많고 생활 패턴이 아마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생활 환경에서 많이 쓰는 부분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부 습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의 주부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주부 습진을 많이 겪고 있고요. 예, 그 이유가 합성세제 독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손을 건조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부가 어떤 경우는 갈라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합성세제 없이 사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품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품에 대한 환상. 혹시 옛날에 빨래핀으로 혹시 머리 감아본 적 있으세요? 그 어르신들 있으시고 또 그다음에 빨래를 머리 감고 그다음에 혹시 하이타이 써보신 분? 지금 거 말고 옛날 하이타이 비닐봉다리에 들어 이렇게 써보셨죠? 자, 옛날에는 수돗물에요 비누가 잘 안 풀렸었어요. 강에 가서 빨래 나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이타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거품이 굉장히 잘 나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주부들이 이 거품에 대한 환상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세제에 보면은 계량컵이 들어있죠. 스푼이에요. 계량 스푼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계량 스푼 없는 나라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일해요. 근데 그거를 여성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보통 한 배, 정량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 20배까지 세제를 쓰신대요.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놈의 눈대중 때문에. 한두 번은 쓰죠. 빨래가 많으나 적으나 그다음부터는 들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품이 잘 나야 뭐든지 깨끗하게 된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성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 나 혼자만은 괜찮은데 빨래를 해도 집 다 쓰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 합성세제가 사실은 주방에서 없어지는 날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그럼 저는 집에서 EM 제품 뭘 쓸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어디 쓸까요? EM 제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강사잖아요. 만약에 쓴다면 저는 어디 쓰고 있을까요? 제가. 저는 주방세제 만들었습니다. 자, 세탁세제 만들었어요. 샴푸 만들었어요. 화장품 만들었습니다. 치약 만들었어요. 사서 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들어 쓰기 시작하는데 저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 식구들도 피곤하죠. 이걸 써야 되는데 고통이거든요. 그쵸?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도 애들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꾸리꾸리한 냄새 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조력자를 많이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까지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거의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양로원이죠. 양로원을 공식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도심지에다가 요양원이라는 공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이제 그쪽에 부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 공동시설 쪽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공동위생이에요. 그래서 면역력 수술실에서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 백혈병 환자를 이렇게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격리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병원에 14년 정도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는 아니지만은 14년 정도 근무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은 그 병원에 쓰는 약품이 엄청 독합니다. 화장실 소독약도 쓰고 굉장히 독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독하면서도 그게 오히려 감염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공동위생시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일부 요양보호센터라든지 요양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래 같은, 침구 같은 걸 빨더라도 일반 독한 세제가 아니라 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공기 정화를 위해서 분무를 쓴다든지 그리고 기저귀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방수포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다가 뿌려주는 방법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희석 비율인데요. 저희가 요거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이 가장 힘든 게 계량이에요. 계량. 집에 이거 몇 배 희석해 그러면 어떻게 희석하지? 근데 굉장히 쉬워요. 500대 1이면 500에다 1을 넣으면 된 거잖아요. 490분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근데 문제는 집에서 달리 계량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울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꼭 이 비율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해석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건 500 정도를 봅니다. 500대 1 정도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 페트병 뚜껑이 5cc죠. 5cc는 알고 계시죠? 네. 5mm. 근데 요즘 기후변화에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음료수병이 지금 이게 컵이 줄어들었어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병뚜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3다스라지 커다란 생수병을 5리터인데 5cc인데 아마 작은 병들 지금 우리 뚜껑이 작아지고 있어요. 계량컵을 사용하는 게 불편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500배 정도 쓰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물을 타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을 탈 때 이 계량하는 방법 되게 힘들어하세요. 보통 세수대 하나 기준으로 저희가 EM을 한 얼마 정도 해석하라고 하시던가요?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수대로 앉아서 보통 EM을 넣어서 만약 김치 속에 냄새를 제거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만 EM 조금만 부어놓으시면요 냄새가 싹 없어요. 그리고 김치 속에 빨갛게 물들잖아요. 그럼 물기, 그 붉은 물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저희가 많이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냄새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특히 여름철에 그 신발장 같은 습기 같은 게 많으니까 딱 열면은 특이하게 냄새가 나죠. 특히 옷장 같은 경우도 집을 비워놨던 경우,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거 하시는 경우에는 그 물기가 많은 지역은요, 밀폐됐던 공기에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는데, 실제로 곰팡이도 사실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 있긴 하지만은 얘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썼을 때 이런 유해 균들을 몰아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기 정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화, 아이들, 운동화 냄새, 그리고 옷에 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해서 바꾸는데 저희가 학교에 가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스프레이통에다 들고 다니면서 너희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땀 많이 나잖아요. 옷에다 중간중간에 풀어주기도 하고 책상 같은 거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이거 풀어서 한번 닦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해충들, 유해 균들을 저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악취 세균방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변기에 우리 파란 청크림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독해요. 근데 그 독한 게 여기서 변기는 깨끗할지 모르겠는데 그 섞여서 내려갔을 때 그 물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물이 썩었다. 그럴 때 산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산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농도가 보통 24 pp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둥근거가 딱 들어가죠. 딱 죽는 수준.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수도라든지 지금 상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그거를 우리가 상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쓰고 나서 버린 물을 저희가 뭐라 그래요? 하수도.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죠? 중수도. 그러니까 중수도라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중수도? 자, 제일 깨끗한 물이 상수도, 제일 지저분한 물이 하수도, 중간에 있는 물을 중수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수도라는 거는 한 번 쓰긴 썼는데 이 물이 버리긴 아까운 물을 우리가 중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 그런 물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거나 조경수에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활용하는 시설을 보면 저희가 중수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이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건물, 그래서 한 번 쓴 물을 정화할 때 저희가 EM 같은 게 많이 넣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물로 인해서 번질 수 있는 세균의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로 인한 전염이 가장 무서운 방법이시죠. 물로 인한 전염이 수인성 전염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 얘기는 대장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균 중에서 대장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좋은 애요, 나쁜 애요? 상식적으로 좋은 애요, 나쁜 애요? 대장균. 네? 나쁜 애. 좋은 애.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좋은 애, 나쁜 애. 얘는 그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없는 미생물 중에 하나가 대장균.
근데 왜 자꾸 대장균을 나쁜 애 얘기를 하냐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얘를 쫓아서 나쁜 애들이 확 달려들죠. 성격이 좋으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이 생기면은 실제로 얘가 나쁜 지역에 앞으로 오염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생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보통 행주라든지 동화 같은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식중독이 문제됐을 때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자, 우리 몸속에 대장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역할이 있어요. 자,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죠. 근데 대장균이 신호를 보내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얘를 쫓아서 다른 나쁜 세균들, 유해한 세균들을 쫓아오기 때문에 그걸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균, 나쁜 균을 하기보다는 사람한테 그냥 유익하냐, 무해하냐 이렇게 그것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낚시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겠는데 문제는 그 청크림이 파란 물이 한 번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쓰나요? 한 달 정도 쓰시나요? 그럼 또 넣으시죠. 그러니까 이 독성이 사실은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저희가 또 넣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청크림에서 왜 색깔을 그냥 없이 하면 안 되더니 사람들이 파란 색깔을 봤을 때 청량감을 느끼고 빨간색을 봤을 때 식욕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걸 파랗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근데 또 우리 EM 보면 색깔도 뿌리뿌려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표현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애는 똥 냄새나, 간장 냄새나, 김장 냄새나, 구수한 냄새가 나, 향긋한 냄새가 나.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거부감을 처음에 딱 미생물이라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고 딱 봤을 때 색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항상 물을 타서 쓰기 때문에 봤을 때 색깔도 연해지고 냄새도 많이 약한 상태로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 타는 것이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 저희가 물을 타서 쓰는 부분이죠. 대략적으로 한 500개 정도 맞추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데 약간의 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때는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맞추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은 냄새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침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자, 저기 보면 에어컨 필터 있죠? 자, 에어컨 필터에 가장 많이 사는 균이 레지오넬라는 균이에요. 레지오넬라는 균이 습기가 많은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에서도 자라요. 그래서, 레지오넬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그리고 에어컨. 이거는 약간 습기, 물기가 있는 걸 타는데, 레지오넬라는 균은요,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이 죽을 수 있어요. 치사율이 30%. 굉장히 위험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에어컨, 특히 계절이 지나서 에어컨 딱 틀을 때 청소 안 하고 드시면은 애들이 그런 경우 있죠.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에어컨 앞에서 입 벌리고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 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저 필터가 구멍이 막히면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EM으로 많이 했을 때는 그 먼지도 잘 끼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저게 구멍이 막히면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어컨을 쓰실 때는 가장 좋은 저기 많이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습도 요즘 조절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집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EM을 쓸 때 저희가 물, 흙, 공기 세 분야에서 제가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과 공기가 제일 많이 조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청소기 풀어주시는 방법을 많이 참고해요. 굉장히 그런데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이제 뭐 차틀 같은데 먼지 같은 거 떼는 이런 거랑 마시는 거고 유리도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요. EM에 가장 좋은 건 얘는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어떨까요? 다 움직이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 우리가 보통 항산화 파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전 시간에 그 얘기 하셨던가요? 항산화 파동. 비이온화 저분자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혹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보통 미생물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참고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예전에 TV에서 저희가 TV 촬영을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우리가 보통 11월 정도 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사가 현상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 황사가 심할 때 처음에 EM이라는 걸 방송에서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를 했었냐면은
황사가 제일 심한 날 승용차를 딱 갖다 놓고 한쪽에 운전석에 사람 앉히고 두 사람을 앉힌 다음에 운전석만 그 벌레에다가 EM을 풀어서 닦은 거예요. 닦고 밖에서 닦고 조수석은 그냥 일반 벌레를 닦고 그래서 하루 종일 6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도시를. 그리고 나서 6시간 후에 딱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미생물이 살아있으니까 먼지를 튕겨내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안에서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보이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그 정도로 얘가 먼지를 튕겨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저희가 조금 단계를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이 부분도 얘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는요 나쁜 도 빨리 오고 먼지도 빨리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세제들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독한 게 효과는 좋아요. 순간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오염이 된다 할 때는 오염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저희가 가장 쉬운 말로 EM을 코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작업에 EM을 한번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를 튕겨내는 거죠. 그러면 청소 좀 덜하셔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리 같은 경우도 원래 쌀뜨물 자체에 신문지라든지 이런 거 웬만한 기능이 있잖아요. 신문지도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얘기하죠. 쌀뜨물도 어느 정도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EM이 들어가면서 유리창도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사실 먼지가 잘 들러붙지 않으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구 같은 데인데 저희가 가구 같은 데에 당미를 너무 써봤어요. 약간 조금 얼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당미를 몇 가지 방법, 그 EM 발효액을 몇 가지를 만들잖아요. 몇 가지 연하게도 만들고 진하게도 만드는데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거는 당밀로 EM을 발효해주시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대신에 뭐 흰옷이라든지 옷을 빨래할 때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색깔이 착색이 된 염료가 있는 것들은 조금은 연한 거, 설탕으로 발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구 광택제 대용으로 쓰입니다. 왜냐면은 EM이라는 거는 식초 아시죠? 식초. 보통 우리가 산성비를 기준할 때 보통 pH를 따질 때 우리가 보통 5.5 정도를 보거든요. 5.5 정도를 보는데 우리 EM 발효액을 딱 해서 딱 산도를 측정하면 3.5 정도 나와요. 굉장히 독하죠. 근데 이걸 그냥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여기 물을 타서 이 좀 중화를 시켜서 들어가는데 그 산도가 좀 있다는 거는요, 약간의 코팅 효과가 있어요. 정전기 방지 이런 거. 우리 섬유유연제가 약간 산도가 높아요. 자, 비누는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사람 피부는 약간 산성이에요.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천연 비누는 알칼리예요. 알칼리성이에요. 그럼 알칼리성하고 약산성하고 만나면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초하고 물하고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알칼리수하고 식초하고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둘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죠. 중간 정도 돼서. 보통 수돗물을 저희가 pH 7 정도로 보는 중성으로 봅니다. 중성. 산성비는 한 5.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누 같은 거는 알칼리성이니까 보통 9 정도 되는 겁니다. pH.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산성도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사람의 몸도 20% 정도 산성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산성이 너무 많이 과다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EM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EM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서 제가 EM 강의 한번 갔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EM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밤마다 이걸 EM을 물을 섞지 않고 원액을 얼굴에다 바르고 주무신대요. 또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 다음날 또 바르신대요. 근데 그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도가 몇이라고? 3.5예요. 그러면 피부가 막상 처음에 닿았을 때는 굉장히 부들부들해져. 우리가 그 유연제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보들보들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면 점점 갈라지면서 수분이 빠져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EM을 꼭 물 타서 쓰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EM을 물 타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무좀에 바를 때. 무좀에 바를 때, 그리고 비누를 만들 때. 비누를 만들 때 저희가 기름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좀만 저희가 좀, 무좀이 좀 무좀균이 좀 일반 균보다 좀 독하기 때문에 무좀만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물 타는 거예요.
또 물의 농도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사람이 제일 건강해요. 사람보다 약한 게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한테 줄 때는 좀 연하게 탑니다. 수족관, 물고기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연하게 탑니다. 사람이 항상 기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못하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옷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진드기 같은 것도 저희가 해봤더니 생긴 다음에 힘들어요. 없애는 게. 생긴 다음에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말리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장 자연적인 방법을 하고 나서 보조제를 쓰는 건데 문제는 빨래를 할 때 저희가 이 진드기 서식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빨래 세제 대신에 얘를 썼을 때는 예방이 되죠. 예방이 되죠. 해충 예방이 되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빨래를 할 때 세제 대신에 얘를 써라 그러면 다 포기하세요. 왜냐면은 거품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결혼할 때요. 세탁기가 하나 나왔어요. 세제 없이 쓰는 세탁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 받고 나서 그 위에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거품이 안 나니까 빨래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래는 얘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아토피라든지 세제 이런 피부 흡수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EM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를 거품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거품 때문에 포기가 된다면 그냥 정전기 방지 피전 대신에 써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빨래할 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드기라든지 아토피 피부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장 좋은 거는 빨래를 할 때. 대신에 문제는 빨래를 할 때는 얘를 6시간 담가놔라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이 흡착을 해야죠. 빨래에 붙어야 되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때를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저희 때를 불린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못해요. 저도 이거 포기했어요. 왜냐면 6시간 기다리면 너무 기다리겠어요. 2시간 정도. 2시간 담궈도 빨래 양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요즘 빨래들 그렇게 때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빨래를 하나 입고, 옷을 하나 입고 한 달도 입고 막 이렇게 입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세탁기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빨래만 놓고 돌리면 80%는 때를 빠져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20% 때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형광 중독제라든지 세제, 계면활성제는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건 담가놓는 전문대에서 그냥 아예 EM 기능을 써요. EM 기능이 그냥 앨범 빨래 해서 그냥 저희 세탁기만 돌려버려요. 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가구를 저희가 청소할 때 이거는데 아까 얘기했던 보통 정전기 발생을 우리가 보통 대전 방지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전 방지제라는 거는 아까 얘기처럼 미생물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커다란 먹이가 있다, 나쁜 오염물질 같은 거가 잘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모여서 그걸 우리가 저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이만하게 크게 있으면 얘가 힘이 세죠. 근데 얘를 잘게 잘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청소할 때 그 물에다가 벌레를 빨잖아요. 빨고 나서 그 물을 또 다시 헹구시는 분이 있어요. 벌레를.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행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써요. 마지막 단계. 빨래 벌레 다 빠셨죠? 마지막 헹구는 물에 얘를 넣어서 짜서 바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정전기 방지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전자파 있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전자파 차단 효과 같은 건 보통 옛날에는 가전제품 중에서 저희가 전자렌지가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뭔지 아세요 혹시? 바뀌었어요 세대가. 핸드폰도 핸드폰은 뭐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꺼놓으면 되죠. 대신에 핸드폰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핸드폰의 전자파, 특히 노트북의 전자파는 남자들의 정자수를 감소시키죠.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얘기하고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거는 와이파이 공유입니다. 집에서. 전자파. 제일 위험한 게. TV는 보통 아시잖아요. 좀 떨어져서 보면 된다. 전자레인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여기 형광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와이파이 공유기,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하기 건강해지기 위해서 뛰는 거 있죠. 러닝머신이 최고입니다. 전자파. 그래서 특히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청소할 때 한 번씩 이걸 닦아주시게 되면 그런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코팅이 됩니다. 나가죠. 우리가 막을 형성을 해서 이걸 나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 흙집 같은 거 지을 때 그 흙에다가 얘를 섞어요. 집을 지어요. 그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람 하나 들어가고 밖에 사람 있을 때 딱 들어갔어요. 핸드폰 잊어버릴 정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품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발을 만들어서 무급을 분무를 교실마다 아예 물을 타서 희석이 된 거 있죠. 그걸 갖다 놓고 얘네들 핸드폰도 닦아라. 옷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뿌리고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라고. 왜냐면 화장실에다 비치를 놨더니 애들이 잘 버려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들고 가서 볼일 보고 한 번씩 뿌리고 와라.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써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이거 좋은 거다라고 수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좀 이런 거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보통 집안에 습기가 난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비건조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은 오히려 굉장히 습기가 더 높아져요. 습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의 검은 곰팡이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실리콘의 검은때가 꼈는데 이거 이에 뿌리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리콘 고등에서 다시 한번 써야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생긴 걸 얘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가장 좋은 건 예방 차원이었기 때문에 물 파는 데만 가장 썼다 그러면 실리콘의 물때가 사실 안 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쓰는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자들이 있는 집은 화장실 방법이 장난입니다. 많이 나요. 그래서 변기 주변에다 그렇게 그 분무기에다 타서 이렇게 넣고 풀어만 좋지 이런 습 공기 중에 사는 유해물질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환기. 환기를 잘 시키는 집이 이 습도 조절이 잘 돼요. 특히 여름철에 보면은 겨울철에 보면 문을 닫고 사는 집은 곰팡이가 끼기 시작해요.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기, 그 다음에 보조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해충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바퀴벌레야. 용도에 따라 다 있죠. 파리 없애는 거, 모기 없애는 거, 찐득이 없애는 거,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야, 여기도 이거 쓰고 여기도 이름 쓰고 저기도 이름 쓰면 걔가 무슨 완전 훔치약이냐? 완전 훔치약 맞습니다. 사람한테 무해한 거죠. 일단 사람한테 무해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돈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과라는 거는 내가 써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남이 말하는 잘 못 믿으세요. 그 대신에 밖에서 파는 합성 세제나 이렇게 나와 있는 기성품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엄마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지 한번 봤더니 행주를 삶으실 때 그냥 불에서 삶는 경우도 있고 세제를 갖다 더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희가 락스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락스 딱 넣고 빨간 저희 행주를 넣게 되면 상태가 변하지가 않죠. 제가 아시는 분은 거기다 또 세제를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품이 부글부글 이러면서 지 혼자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게 화학 반응이에요. 이 화학 반응을 너무 죽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세척력에 살균력이 엄청 높아지는구나 이러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화학 반응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되면 하나만 먹으면 괜찮죠. 2개 먹고 3개 먹고 얘가 속에 섞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딸기 같은 거 만들 때 코친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천연 재료입니다. 선인장에서 뽑아낸 천연 재료긴 한데 얘가 문제는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혹시 카멜레온 아시죠? 색이 막 변하잖아요. 무게에 따라. 그렇죠. 얘가 그런 성격이 또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1000원이라고 똑같지만은 그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없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렇게 둘이 만나서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행이라는 건 딱 바늘재질. 미생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먹이를 계속 키웠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화분에다 있는데요. 제가 다 실험해봤어요. 제가 화분을 3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일반 물을 주고 하나는 위에만 물을 준 거예요. 분무기로 풀어가지고 하나는 전체를 물을 주고 제가 키워봤습니다. 근데 일반 물을 준 것도 잘 자라긴 잘해요. 잘하는데 가장 잘 자라는 건 3번째 EM을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2번째 화분에다가는 저희가 위에만 분무기로 풀었어요. 우리 난 키운 것처럼 풀었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뿌리는 요만한데 잎은 요만해진 거죠. 어느 순간 딱 쓰러지더라고요. 자라기는 굉장히 잘 자라요. 여기가 식물 영양제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효모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효모. 효모 배웠죠? 어디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효모.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뭐 생활식으로 효모 활용을 하잖아요. 네? 빵. 술. 뭐 매주. 네. 많이 사용해요. 근데 혹시 효모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원두서처럼 되는 거. 이스트가 효모죠. 네. 그리고 EM 발효할 때 혹시 발효 상태가 나중에 하얀 막이 낀다고 그랬죠? 위에 뜨죠? 얘가 효모입니다. 아, 걔가 효모예요. 위에 뜨는 게. 위에 뜨는 게 하얗게 뜨는 애가 살아있는 애가 아니라 죽은 효모입니다. 아, 효모가 자기 할 일 다 하면은 떠버린다. 떠버려요. 그리고 걔는 다른 미생물도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된 상태를 봤을 때 이 효모가 뜨면 발효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묵은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묵은지하고 하얗게 백백이잖아요. 얘네들이 효모. 그래서 이 효모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식물의 영양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 추석이 굉장히 날씨가 빨리 됐죠. 올해 이른 추석이 됐는데 이른 추석이 되다 보니까 과일이 조그만 거예요.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어때요? 무조건 큰 과일을 써야 되죠. 뉴스에 뭐라고 나냐면은 큰 과일이 맛있을까 작은 과일이 맛있을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식물 영양제 중에서 특히 이 효모가 만들어내는 성분이 지베를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식물의 영양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가에서 이번에 어떻게 그 과일을 출하했냐면은 아무리 봐도 추석이 너무 이르니까 과일이 그때까지 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에다가 지베를린이라는 그 식물 성장 촉진제 그걸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원상태보다 너무 크게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는 그런 성분이 바로 이 효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EM에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성 물질중에서 지베를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얘가 식물의 성장 촉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에 썼을 때 굉장히 영양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만약에 농사에 썼을 때는 우리가 수확량이 확 풀어져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쓰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그리고 EM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해충들을 예방하기 해충제도 따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병원에서 썼을 경우에는 이런 해충이라든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저희가 조절이 되는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실 때는 보통 집에서 쓰시는 키우시는 작물들은 그렇게 상태가 이렇게 땅에 딱 고정되고 크게 자란 작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물에다 타면 1000배를 팝니다. 1000배를 팝니다. 1000배를 형성해서 매일 쓰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저희가 물을 줘요. 주면은 이런 식물 영양소 이런 부분이 너무 굉장히 잘 자라는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물을 준다.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까 자꾸 무서운 게 튼실하게 안 자라요.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도도 되도록이면 1000배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제 EM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서울 IWC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서울 IWC 소속이 있는데 그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EM 처음 하시는 분이 삼겹살 있는 팬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분해할 수 있다. 100%. 제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100%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다음에 가서 100% 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했더니 큰 기름은 걷어내고 일반 기름 정도는 분해가 가능하다니까. 이게 맹신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동안은 이게 머리를 감으면은 이게 뭐죠?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진다 그랬더니 대머리 발모제로 성공한다. 소문. 그 전국에 계신 분들이 TV를 보시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냐? 어디가 살 수 있느냐? 방송국에 전화하니까 여기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한 기름기만 아니라면은 웬만한 기름기는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된다는 거는 얘가 미생물들이 모여서 얘를 기름의 덩어리를 자꾸 쪼개는 거예요. 세분화시키니까 얘가 물만 있어도 큰 덩어리 붙어 있는 것보다는 분해가 됐으니까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기름을 잘 걷어내죠. 큰 삼겹살 이런 기름 같은 거 걷어내고 나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EM 세제라고 해서 설거지할 때는 빨래할 때와 똑같이 거품이 나지 않는 EM 원액 그 발효액을 물에 타서 쓰게 합니다. 얘도 물론 설거지할 때는 물에다 담가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 어떤 하루면 어떤 집들은 집에 있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서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닦다 보니까 거품이 안 생겨요. 닦인 건지 안 닦인 건지 깨끗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주방용 EM 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겁니다. EM 비누만 갖고도 되는데 EM 주방 세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EM 비누를 만들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써요. 용도에 다용도로 씁니다. 근데 주방 세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액체로 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주방 세제가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 상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얘도 거품이 완전 천연으로 EM을 만드는 거품이 안 나와요. 여기다가 식물성 거품을 내는 것도 섞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연은 천연인데 과정도 복잡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첨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은 더 들고 효과는 밖에서 사는 것만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 따라가자니 또 그렇고 이걸 지키자니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M 비누만으로 다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EM 비누를 만들 때 닭집기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닭집기름을 이용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탄 음식 몸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닭집은요 구할 수 있는 게 만약에 BBQ다. 기름 좀 파세요. 안 팔아요. 페리카나 기름 파세요. 안 팝니다. 어디가 팝니까? 시장밖에 안 파요. 시장에 있는 닭집.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닭집이 내 기름은 진짜 상태. 너무 많이 기름을 사용해서 너무 상태가 된 상태. 그 상태의 거를 아무리 천연으로 만든다고 해도 좋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탄산권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저희 갖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집에서 사오지는 말고 집에서 나온 기름들을 갖고 오시라는 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내가 쓴 기름을 갖고 비누를 만든다면은 그거는 내가 목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빨래도 되고 설거지를 해도 기름의 상태를 아니까 괜찮습니다. 대신에 모르는 기름일 땐 저희가 절대로 몸에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래나 청소 외에는 닭집기름 저희가 쓰지 말라고 저희가 저희가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식용유를 만드는 기름이 하나 있고 일반 천연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비누 만드는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방 세제 이런 분들 많이 쓰는데 보통 저희 가스레인지 같은 데 보면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음식물 때 많이 절하잖아요. 저 때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무균무대입니다. 무균무대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무균무대 이런 게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균도 없고 때도 없고 굉장히 여기에 더 많은 균을 불러오는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특히 어머님들이 너무 강력한 세제를 쓰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락스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락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쓰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이 강력한 걸 너무 쓰다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질 때 흡입했을 때 썼을 때 그 기계 만약에 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제품 같은 경우가 닦이는 연마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덜
순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은 순한 것들을 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순한 건 EM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저기 식초에다가 소다를 쓰면 깨끗해지긴 하거든요. 식초 근데 사람이 틀리는 거죠. 그냥 베이킹 소다 정도는 괜찮아요. 식초하면 너무 산도가 너무 높아져. 식초까지 섞으면.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 자체도 약간 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청소할 때는 가장 대용이 요즘 혹시 마트에 가면요. 옛날에 베이킹 소다를 거의 힘들었어요. 지금은 가면 베이킹 소다 따로 팔고 구연산이라는 걸 따로 팔고 하나 더 뭐였지? 그래? 과탄은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팔아요, 요즘. 옛날에 그거 안 팔았는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좀 자주 마시다 보니까 그런 세제보다 천연제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킹소다 따로 팔아서 요즘은 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락스 같은 거, 형광제 이런 대신에 과탄산을 팔죠. 마트에 가보시면 가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아시려면 마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대신에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서 제가 저희 신랑이 옛날에 EM 세제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EM 주방 세제를 만들어 놓고 쓰는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 사다 놓은 거죠.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EM 쌀뜨물 세제라고 마트에 팔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혼났죠. 그거 사왔다고. 왜 혼났을까요? 만들어 쓰면 되는데. 아니 뭐 만들어 쓰는 거야 뭐 지금 당장 쓸 게 없으니까.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성분이 문제인 거예요. 성분. 자, EM 쌀뜨물 세제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생물을 부를 때 이렇게 직접 만든 걸 80개, 몇십 개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긴 딸랑 효모 하나만 들어가요. 성분이. 효모에 기존에 쓰던 계면활성제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 그냥 무늬만 친환경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직접 만들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요. 당근하면 우리가 땅에서 오고 와서 알잖아요. 심어져서 그런 거. 근데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통째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마 핸드 칼이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실제로 세균 배양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집에서 쓰는 집에서 쓰는 일반 나무 도마가 굉장히 칼집 같은 거는 거기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얘가 잘 번식해요. 세균 번식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를 EM에 담가놓은 도마하고 일반 우리가 세척한 도마하고 실험했더니 그 안에 균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굳이 행주를 깔지 않아도 EM을 희석한 물에 담가놨을 때는 균이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특히 우리가 뭐 햇빛에다 발리기 힘들고 이럴 때요. 마지막에 EM을 섞은 물에다가 헹궈만 주는 방법으로 나쁜 미생물 번식을 막을 수 있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식중독이거든요. 식중독이 이런 도마라든지 그릇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대부분 권하고 싶은 도마는 좀 한 두세 개 정도 놓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쓰는 거, 생선 쓰는 거 따로 쓰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도마 하나 갖고 다 쓰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위생적인 거를 본인이 하고 나서 보존하시는 게 사실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 렌즈 후드 우리가 보통 에어컨 망도 있지만요. 이 렌즈 후드는 여기보다도 더 지저분한 게 안쪽이에요. 이 안쪽에 공기 중에 그 기름, 더운 기름이 바람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거기에 끈적끈적하게 먼지가 이렇게 다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저 망을 닦아주는 방법이에요. 닦아주는 방법이 얘가 환기를 먼지를 잘 빨아들이면서 왜냐면은 구멍이 막히면 얘가 빨아들이기 힘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느려져요. 빨아들이는 속도가. 그러면은 이 먼지가 휙 날아가는 거하고 어때요? 서서히 날아가 틀리죠. 그러면 서서히 날아가는 먼지들이 이 안에 흡처리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렌즈 후드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구멍이 많이 막힌지 그 안에 뜯고 나서 그 안에를 보면은 거기가 아주 끈적끈적 기름때가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렌즈 후드에도 보시면은 음식물이 여기 튀다 보니까 여기 기름때가 엄청 많이 생기시죠. 그런 기름때 같은 거 청소할 때도 이걸 써주시는 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름 같은 것도 많이 안 튀게 돼요. 그래서
청소할 때 저희가 많이 쓰고요. 이건 에어컨도 아니고 이런 녹제관도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집에서 수저통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수저통도 보면은 어머님들 수저통 잘 안 닦으세요. 밑에 보면 물때 보이죠? 가지고 안 쓰시는 젓가락이랑 같은 경우 밑에가 이렇게 녹슨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그럴 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매번 못하시면 가끔가다 거기다가 EM 발효액을 물섞음을 부어만 주셔도 그런 물때 같은 게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녹을 사람들이 어떤 부분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분을 먹지 못하는 지역들은 쇠를 갈아서 먹기도 해요. 몸에 철분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희는 웬만한 거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다 먹는 거가 섭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녹까지 안 먹어도 되거든요. 좋은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녹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과 쇠하고 공기가 만들어서 산화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운데 물이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분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마지막에 딱히 하고 코팅을 해주면은 조금은 많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빨래. 이 빨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법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세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발효액만 썼을 때 보통 10kg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 머그잔이 한 200ml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 컵 정도에서 6시간 정도 풀리는 가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불렸을 세제 없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얘가 정전기 방지, 대전 방지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대전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섬유유를 따로 쓰지 않아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들이 거품이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거품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세제랑 섞어서 쓰는 방법. 점차 세제를 줄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세제가 가루 세제가 사용돼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헹굼을 10번을 해도 이 세제 찌꺼기 남아있어요, 가루가.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액체 세제를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액체 세제는 사람한테는 괜찮은데요. 수질 오염은 최고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수질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제가 녹아있으니 괜찮죠. 근데 문제는 걔가 나갔을 때 수질 오염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섞어서 쓰는 방법. 극복하기 힘드시면은. 자, 이것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식당은 그대로 하시고 섬유유연제 대신에 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머그잔을 한 컵 정도 넣어서 탈수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못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빨래를 탈수하고 나서 옷걸이에다 벗으세요. 그 다음에 분무기로 뿌려서 EM을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그랬을 때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토피가 심한 가구에다 저희가 대장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빨래는 세제 독성이 아이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오히려 집에 쓰는 세제보다도 빨래에 있는 세제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빨래만 저희가 일반 EM으로 해서 아이를 입혔더니 애가 가려움증에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니까 빨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안 되면 섞어서 그것도 안 되면 섬유유연제로 그것도 안 되면은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탁기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 안에 그 물때가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그때도 밖에서 파는 물때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걸 넣고 물 가득 채운 다음에 나중에 버렸는데 아마 굉장히 물때 많이 넣었는데 그 물을 데울 때 쓰는 전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세탁기가 만들어도 좋긴 좋은데 우리 에너지 가속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차할 때 보통 산성비가 가장 심한 지역은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 있어요.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 첫날 오는 비는 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오는 날은 괜찮고 세 번째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첫날 왔을 때가 그 대기 중에 있는 이 오염도 물질 다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황사라든지 겹쳐져 올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차는 대부분 밖에다 두거든요. 얘는 재질도 알루미늄 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산성비를 만났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녹이 쓸 거죠. 이런 것들을 코팅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차할 때 마지막 물에다가 다 씻은 다음에 얘를 한 번씩만 닦아줘도 굉장히 밖에서는 유리라든지 이런 게 먼지가 끼지 않고 쇠가 뜯어도 녹이 쓰지 않고
저기 차에서 나는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고 충파 같은 거 닦아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고요. 이게 무좀이라는 거. 쉬는 시간 없이. 여기 무좀. 무좀일 때는 저희가 무좀도 균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좀균도 저희가 할 때는 무좀균을 아까 제가 어떻게 바른다 해서 물 타서 바른다고 그랬나요? 그냥 바른다고 했죠. 저희가 발효 자체를 바릅니다. 그 대신에 무좀을 없애주진 않아요. 대신에 무좀이 더 번지는 걸 막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무좀 같은 경우는 얘를 계속 발라주고 말리고 발라주고 말려주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그렇게 하면서 치료까지 병행하시면 됩니다. 얘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제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저 머리 감을 때가 제가 한 몇 년 전이거든요. 저기 저거든요. 저도 자꾸 잘못 쓰는데. 색깔은 저희가 진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진하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는 샴푸를 빨래비누 감아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요즘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뻣뻣해요. 뻣뻣해요. 그래서 문제는 빨래를 얘도 지금 머리 감을 때 비누 사용 안 하고 샴푸 사용 안 하고 EM 발효액만 썼을 때는 좀 약간 지금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맛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니까 샴푸는 못 받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조사를 해보면서 샴푸 같은 경우는 일반 샴푸를 사시게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세요. 덜어내신 다음에 거기다가 EM 발효액을 섞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묽은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써주시면은 머리에 비듬비녀 이런 걸 3일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얘가 머리를 뭐 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두피를 좀 건강하게 해줍니다. 두피의 나쁜 분이 흡착하지 않게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EM 비율이 더 높아지면 더 좋겠죠. 대신에 거품이 안 나니까 그걸 못하시기 때문에 섞어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얘를 한 3분의 1 정도 섞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EM 그 쌀뜨물 자체를 넣는 거예요. 쌀뜨물 여기 이거 액을 넣으시면 돼요. 액만. 왜냐면 샴푸가 3분의 2가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액을 갖다가. 중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샴푸 자체는 생성이 아닙니다. 샴푸는 생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제 중화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화라는 게 너무 산성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반씩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세수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헹구는 물에다가 얘를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얘기를 어머님들이 피부가 노화되지 않고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몸에 흡착을 해서 보통 저희가 35세 정도가 되면 몸에서 옛날하고 틀려져요. 몸에 리듬이 확 깨지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뭐 수분도 다 이렇게 먹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어떻게 흡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먹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먹는 게. 그래서 TV 광고에 보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뭐 아로라민 골드, 뭐 레모나,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이미숙 씨가 혼자하는 게 달리기 하면서 셀레늄인가요? 셀레늄. 그게 보통 항산화제예요. 그 항산화제를 먹는 게 보통 우리가 공기를 딱 숨을 쉬게 되면은 숨 쉬고 나서 남은 공기는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얘가 쌓이면 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활성산소 발생하죠.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근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 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도 하긴 하지만은 피부에 직접 닿는 거는 실제로 먹는 거는 효과가 50이다 그러면은 피부에 닿는 거는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효과가 10%. 아무리 비싼 화장품 써도 100% 효과가 아니라 10%만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닿는 건 10% 정도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도 마지막 헹구는 물에다가 해주시고 수건으로 비비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자연적으로 해주세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머리 감고 나서 자연적으로 말리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쓰시게 된다면은 아까 빨래와 마찬가지로 거품이 나는 걸 포기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린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린스 쓰시는 분들은 린스 대신에 저걸 다시 써주셔도 돼요. 똑같이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고
피부는 인기 있죠. 머리카락이 이제 인기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제일 위에가 이제 양치질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구강 성분제입니다.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문제는 얘가 우리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그 못다니 구강성분제 좀 뱉어내잖아요. 치약에 굉장히 안 좋은 합성성분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먹어요. 아무리 시선에도 치과가 있는 상태에다가 계속 음식물, 물, 침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먹는 합성제제 1위가 보통 치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치약을 너무 양을 많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약도 찾아보게 되면 연마제로 되어 있어요. 닦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거품이 나죠.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세제 같은 경우는 주방세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좀 깨끗이 하거나 빨래를 깨끗이 하면 좀 덜 섭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입으로 직접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치약이. 그래서 특히 아이들 먹는 치약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어머님들이 꼭 양치질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고정한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막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응용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치약 같은 경우는 보통 EMC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치약에다가 EM 요 자체를요 물을 희석하지 않고 그냥 몇 방 떨어뜨려 같이 닦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낼 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저도 해보니까 얘가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은 치약에다 섞어 쓰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각을 할 때 물에다가 2방울 정도 섞어서 그걸 각을 뱉어냅니다. 치약의 독성을 좀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이렇게 하시냐 하면은 보통 일반 치약은 양치질 하고 나면은 과일을 먹으면 쓴맛이 나요. 그 이유가 혀의 제일 끝에 부분이 쓴맛, 앞에 뭐 다 있죠. 단맛, 짠맛 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칫솔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치약이 그 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쓴맛만 남아 쓴맛만 느끼게 되거든요. 보통 천연 치약이라든지 EM 치약 특히 이렇게 EM으로 섞어 썼을 때 그러고 나서 양치질 하고 나서 과일을 먹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차이가 그 합성수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약에는 보통 순간 마취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죠. 순간. 그래서 미각 중에서 쓴맛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과일을 먹었을 때 쓰다. 어떤 경우는 양치질했다가 안 드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EM을 섞어서 쓰는 것도 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양치를 못할 때 그럴 때는 보통 저희가 분무기로 조그만 거 있죠. 화장품 같은 거 있는데 넣어가지고 물타가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 식으로 좀 뿌려주는 거. 냄새 제거제 쓰는 방법도 있고 취약병, 약병 이런 데를 갖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각을 많이 탈 수 있는 성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EMC약을 쓰게 되면 좋긴 좀 아마 만드시죠? EMC약 만드는 거 들어있죠? 네. 치약도 아마 그날 치약하시는 분한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꼭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여기는 저희 가습기 사고 한번 났었죠? 가습기 사고 나고 나서 EM에 대한 또 인식이 또 확 바뀌었습니다. 가습기에 살균제 대신에 EM을 쓰자. 썼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EM이라는 건 천연 물질의 그냥 단순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얘를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 일상에 있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물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물때도 안 끼게 되는 반면에 그 가습기에서 그 김이 나오잖아요. 수증기. 그 수증기에 지금 그 자체 성분을 검사해봐도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하나도 검출이 안 돼요. 사람한테 독성도 없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습기에 연기가 나오면 그 앞에 잘 가거든요. 흡입을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농약을 제거한다고 해서 연수 기능으로 저희가 과일이나 야채를 담가두는 거 보는데 문제는 일반 물에 흐르는 수돗물에 야채라든가 걸 닦게 되면 한 50% 정도의 농약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돗물 속에 염소랑 수목약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네. 마시세요, 수돗물도? 잘 안 마시죠. 잘 안 마시세요? 그래서 끓이면 염소는 없어져요. 염소는 시간이 되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수동약이 있는 물이 사실 좋은 물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들이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EM 발효액 만들 때 그런 얘기 혹시 있을 거예요. 염소를 날려버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혹시 발효액을 만들 때 정수기 쓰라는 거 같은데. 정수기로는 안 돼요. 자, 소독약이랑 수돗물에 들어있는 소독약은 염소라는 거예요. 얘는 수돗물을 틀는 순간에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쌀뜨물을 쓰죠. 쌀을 씻는 동안에 벌써 얘 소독약 다 날려갑니다. 상관이 없는데 쌀뜨물을 쓰지 않고 직접 바로 발효를 할 경우에는 소독약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조금만 이렇게 잠깐 놔뒀다가 1시간 정도만 놔뒀다가 발효액이라고 당밀하고 원료를 넣어주게 되면은 소독약이 이미 다 날려간 상태거든요. 그렇게 쓰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염소라는 소독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세균이 발효되는 과정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또 뚜껑으로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완전히 없애서 얘를 잘 키우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가습기 넣는 그릇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한 500개 정도 하시면 돼요. 그 가습기는 아무래도 100배라는 거는 아주 심한 경우, 상태가 찌든 때라든지 아주 좀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저희 100배 정도 하고 평균적으로 500배. 그리고 아주 순한 거나 약한 경우에는 저희가 1000배라고 얘기하죠. 그 기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담아놓은 게 드시기 한 30분 전에만 담가놔도 거의 독성 한 30-40%는 되거든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특히 씻고 나서 한번 이렇게 드시기 전에 담가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 농약성분이든지 유해성분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혹시 알카리스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담가놓으시는 분. 그건 좀 처음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반려동물에다 쓰고 있는 건데, 저희가 강아지들한테는 물을 먹여요. 이물을. 저희는 쌀뜨물을 발효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먹진 않는데, 강아지한테도 먹게 되면 문제,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털이 잘 안 빠져요. 왜냐면 먹는 물부터,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먹는 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EMX라든지 그 EM, 드시는 EM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머리가 그래서 수험생들이 요즘 EMX라는 거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비싸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강아지한테 먹여보니까 털이 잘 안 빠져요.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다가 한두 방울 썰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얘가 사는 집 주위 환경에 이런 냄새라든지 그런 해충들이 끓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수족관도 있죠. 이 수족관은 물고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을 받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처음 물 갈아줄 때 그때 넣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수족관에 물때 다 떠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뭐예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그러면은 수족관의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돼요. 강아지 먹이 같은 경우도 있고, 강아지 먹이는 저희가 왜 보여주냐면은,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양식장이 굉장히 많아요. 양식장.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바다에 녹두라든지 적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이 먹는 먹이, 사료에다가 EM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게 되면 그 물고기들이 그런 걸 좀 약간 저항력이 많이 생겨요. 그런 양식업을 하는 데서 사실은 EM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청량